지금 여러분은 괴로우신가요? 현실이 무겁고 반복되는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나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왜 항상 같은 문제로 힘들어할까? 왜 아무리 끌어당김을 해도 내 삶은 바뀌지 않을까? 그 이유는 당신의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을 속이고 있는 에고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그 거짓말을 꿰뚫고 진짜 자유의 자리로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우리에게 뿌리 깊게 박혀있는 분리감, 몸이 나라는 착각을 벗어던질 수 있는지, 에고가 만들어내는 가짜 불안감에 더 이상 어떻게 속지 않을 수 있는지, 지금 당장 연습하실 수 있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실제로 매일 매순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연습이니까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우리의 태초의 자리는 사랑입니다. 아마 마음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를 이미 지겹게 들어오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잊고 살아갑니다. 나는 곧 풍요이자 사랑이자 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마음 깊이 알고 있다면 현실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태초의 자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자꾸 잊고 살까요? 그 이유는 바로 분리의 환상 때문이에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세계는 우리에게 너는 혼자야, 너는 부족해, 너는 남과 비교해서 더 뛰어나야 돼 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줍니다. 부모, 학교, 사회, 미디어까지요. 모두들 있는 그대로의 내가 아니라 뭔가 되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 살아남을 수 있다 라고 말하죠. 저는 아주 어릴 때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지금 거울에 비친 내 육신은, 내 몸은 내가 아니다. 내가 불리는 이름은 내가 아니다. 내 신분은 내가 아니다. 나는 그저 지금 거울에 비친 상을 보는 존재이다. 누군가가 이름을 부르면 듣는 인식작용 그 자체이다. 하지만 조건부 사랑에 부딪혀서 치열하게 살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분리의 환상은 더 단단해져 가기만 했죠. 이렇게 조건부 사랑을 배우면서 자라다 보면 우리는 본래의 무조건적인 사랑, 즉 존재 그 자체로서의 나를 잊게 됩니다. 이때부터 나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착각이 생기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외부에서 사랑, 인정, 성공, 돈 등을 갈구하게 되죠. 하지만 원래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은 완전한 존재였어요. 그 자리가 바로 태초의 자리.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근원, 사랑의 근원, 존재의 본질이에요. 그럼 우리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외부 사건에 왜 괴로워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외부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나 자신의 가치나 안전과 직결돼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건 사실이 아닌데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면 나는 무가치하다. 돈이 줄어들면 나는 불행해질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나는 외롭고 불안전해진다. 이런 믿음은 전부 에고가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에고는 나를 환경과 분리된 개별적인 사람으로 인식하고 항상 그 외부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싸워요. 그래서 모든 외부 사건이 위협처럼 느껴지고 우리는 시시각각 거기에 반응하면서 괴로워하죠. 하지만 우리는 생각이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심지어 이 몸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의식이고요. 그 의식은 평화 그 자체예요. 꿈을 생각해 볼까요? 나의 꿈은 누가 만들었죠?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지만 꿈을 꾸고 있을 때에는 이게 꿈이라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꿈에서 내가 원하는 행동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지만 그 꿈을 만들어내는 나 자신은 어떤가요?
침대에서 아주 편안하고 안락하게 자고 있죠. 그리고 그 꿈은 깨면 그뿐입니다. 꿈을 깨고 나면 와, 내가 개꿈을 꿨구나 하면서 웃을 수 있죠. 그렇다면 외부 현실 때문에 괴로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진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지켜보는 자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외부 사건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지금 내 안에서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관찰하세요. 감정과 생각을 그냥 흐르게 두세요. 그리고 그 감정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세요. 제3자의 눈처럼 관찰하세요. 아, 저 사건을 마주해서 내 마음에 괴로움이 일어났구나. 그러면 점점 당신은 그 괴로움 자체가 아니라 괴로움을 인식하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괴로움이 올라왔을 때 괴로움과 내가 일체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마음에 괴로움이 일어났구나 라고 그 마음에 괴로움이라는 이름표를 딱 붙인 다음에 내가 바라보면 마치 꿈을 꾸는 주체처럼 그 괴로움과 내가 일치하지 않고 초연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생각과 나를 분리해서 봐야 돼요. 나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나는 생각 위에 있어요. 나는 생각을 바라보는 의식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생각이 올라왔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저 사람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이 일이 잘 안 되면 큰일 나.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생각에 동일시됩니다. 그 생각이 나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이 진실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휘몰아치죠. 이 감정에 동일시되는 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끌어당김의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끌어당김은 대단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태와 비슷한 것이 내 곁에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상태가 그 감정에 휩싸인, 휘몰린 상태라면 그 감정과 비슷한 것들만 계속 끌려오겠죠. 하지만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에 아주 작고 중요한 전환을 해보세요. 아, 지금 이런 생각이 올라왔구나. 내가 지금 불안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불안이라는 감정은 그냥 생각일 뿐이다. 이 감정이 나는 아니다. 이렇게 자꾸 생각과 나를 분리해 보는 순간 당신은 자동적으로 지켜보는 자의 자리가 됩니다. 두 번째는 호흡을 관찰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우리의 머리가 계속해서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을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으로 와야 됩니다. 에고가 아니라 나의 진짜 본질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이 순간이 아닌 것에 대한 생각은 모두 에고가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고의 거짓말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지금 이 자리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붙어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호흡을 관찰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지만 지켜보는 자로 머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아주 간단한데요. 편안히 앉아서 눈을 감아도 좋고 아니면 눈앞의 공간을 그냥 바라보셔도 좋아요. 억지로 호흡을 바꾸지 말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호흡을 지켜봅니다. 공기가 코끝에 아니면 인중에 스치는 느낌일 수도 있고요.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감각일 수도 있고요. 배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호흡할 때 내 귀에 들리는 소리일 수도 있고요. 코에 들어오는 바람이 차갑다, 따뜻하다, 습하다 이런 감각일 수도 있어요. 아무 판단 없이 호흡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지켜보세요. 처음에는 생각이 자주 끼어들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때마다 다정하게 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아, 또 생각에 끌렸구나. 괜찮아,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자. 이걸 3분씩만 해도요. 생각의 소음에서 빠져나와서 지켜보는 자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셋째, 감정이 올라올 때 감정 자체를 바라봅니다.
제일 자주 하는 실수가요. 우리가 왠지 괴로운 감정을 느끼면 안 될 것 같아서 괴로운 감정이 생겼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감정을 없애거나 억누르려고 해요. 화가 나도 억누르고 슬퍼도 눈물을 참고 그러다 보면 점점 감정에 무뎌져서 내가 화가 나고 있는데도 화가 나는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지경까지 갑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끝까지 내몰린 사람들이 조금 무감각해지고요. 나는 괜찮은데?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변 사람이 봤을 때는 정말 정서적인 위기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도요. 지켜보는 자의 태도는 그 감정과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가 나 있다면 나는 지금 화가 나 있어 라든지 화내면 안 돼 라든지 왜 나를 화나게 하는 거야 라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 이런 것 말고요. 이렇게 관찰해 보세요. 화라는 그 감각 자체를요. 가슴 쪽이 뜨겁고 답답하다. 머리가 꽉 막힌 것 같다.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이를 계속 꽉 물게 되고 주먹을 꽉 쥐게 된다. 아, 이게 화구나. 내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그냥 느껴보자. 이렇게 몸의 감각에 집중하면서 감각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지켜보는 자로서의 훈련입니다. 이렇게 하면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요. 감정을 억압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감정이 자연스럽게 나를 통과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내 앞에 벌어지는 모든 일,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내가 느끼는 감정은 다 내가 겪어야 하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순간에 그 자리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걸 겪어보면 됩니다. 어디에서요? 에고의 자리가 아니라 관찰자의 자리에서요. 지켜보는 자의 상태를 마음속 공간처럼 상상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특히 상상을 할 때 좀 시각적으로 잘 되는 분들에게 효과적이에요. 내 의식을요, 어떤 넓은 하늘이나 아니면 큰 바다, 고요하고 큰 홀이나 강당처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올라오는 생각, 감정, 사건에 의한 내 마음은 그 큰 공간을 지나가는 바람, 파도, 구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나는 넓은 하늘이에요. 감정은 구름이에요. 나는 그 공간 자체이지 구름도 아니고 파도도 아닙니다. 바람도 아닙니다. 그냥 나는 바람이 왔다가 가도 하늘 그 자체, 파도가 왔다가 가도 바다 그 자체. 나는 생각이 아니다. 나는 감정이 아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넓은 공간이다. 이걸 마음속에서 계속 이미지로 만들면 나는 에고가 꾸는 꿈에서 한 발 물러나서 팝콘을 아작아작 먹으면서 그 에고의 환상을 그저 감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 중에 틈틈이 멈추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삶의 리듬 속에서 아주 짧은 깨어남의 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딱 집어들기 전에 3초 동안 멈춰요. 지금 어떤 감정이지? 관찰하는 거예요.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탈 때 몸의 감각, 호흡을 지켜보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화나게 했을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1초 동안 멈춰서 이건 화라는 감정이고 내가 아니다 라는 걸 상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게 멈추게 되면요. 우리는 에고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돼요. 자동적으로 사고하지 않게 돼요. 점점 더 지켜보는 자로 살아가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보는 자로서 깨어있는다는 건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나라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연습을 매일매일 반복하다 보면 당신은 삶의 모든 순간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사랑 그 자체인 존재였지만 에고로서 살아가는 세계에서 그걸 잊었고 다시 그걸 기억해내는 과정 속에 있어요.
없는 것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잊었던 것을 다시 기억해내는 거예요. 괴로움은 피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너무너무 괴로울수록 너무너무 그 괴로움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지켜보는 자의 자리에서 그 괴로움을 겪어내야 합니다. 괴로움은 진짜 나로 돌아와라 하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올 때마다 그걸 문제가 아니라 초대라고 받아들여 보세요. 그 초대 너머에는 당신은 원래부터 평화였고 사랑이었고 완전한 존재였다는 기억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댓글로 감정은 내가 아니다. 나는 지켜보는 존재다. 라고 선언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의 모든 댓글을 다 읽고 마음으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